안녕하세요. 정문일청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일약품 보겠습니다. 자, 제일약품 지금 행복님께서 제일약품 궁금합니다. 아주 위에 있어요. 이렇게 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도 지극히 제 개인 견해일 뿐 종목을 추천하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참고사항으로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제일약품을 보기 전에요. 최근 그 종합주가지수의 흐름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보게 되면 종합주가지수 오늘 조금 반등을 좀 하고 있는데요. 월봉을 보게 되면 대추세인 작년 그 3월부터 내려왔던 흐름, 올라갔던 흐름이죠. 이 흐름을 타고 가는데 지금 8월 23일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걸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꼬리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살려서 다시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어쨌든 이렇게 약간은 꼬부라져 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월봉으로 한번 가볼게요. 월봉으로 가보게 되면 월봉에서는 이렇게 대세가 약간 꺾였죠. 그러면 이렇게 저항도 생겼고 이렇게 저항도 생겨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위에 저항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상은 지금 내려왔다가 되돌림 줬다 다시 빠질 수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주가 분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 해당하는 종목의 소위 말해서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죠. 기본적 분석, 펀드멘탈, 그 다음에 재무제표, 그 다음에 이익이 어떻게 나는지, 현금 흐름, 뭐 기타 등등을 생각해 보는 게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차트를 보듯이 어디가 저항 있고 어디가 지지가 있고 어떤 변화 속에서 중요한 가격대가 어디며 그 다음 매물은 있는지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매물대 차트 이 거래가 많이 된 가격대가 어딘지 이런 걸 기타 등으로 참고해서 앞으로 주가의 방향과 흐름을 예측해 보는 게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또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정보 분석이라고 해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 즉 어디다 공급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해서 앞으로 수익성이 좋다든지 기술력이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걸 기타 등등으로 파악해 보는 게 정보 분석이라 이런 게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하는 방법을 써먹는 건데요. 항상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 이것만 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식을 주가 분석을 다 잘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현재 시점에서 미래 가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중간에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변수가 바로 대외적 변수가 될 수 있고요. 지금처럼 종합주가 지수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락으로 돌아가는 그런 위치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이 하방으로 내려갔을 때 실적이 좋고 내용이 있으면 그 반등을 할 때 그 회사들은 먼저 반등을 한다. 그래서 실적 위주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실적이 좋은 회사냐. 뭐 이런 걸 따져보는 게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다?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지금 3천 한 200 수준, 3,250 수준까지는 올라온다 하더라도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3,250을 안착을 돼서 이렇게 다 지지로 바뀌면 전체적인 흐름이 바꿀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다시 한번 추가 하락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점 생각하면서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제일약품 한번 볼게요. 자, 제일약품을 보게 되면 자, 요거부터 볼게요.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죠? 중형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의약품입니다. 시가총액이 5,330억이고요. 지금 현재 어제 대비 한 3%, 2.9% 왔다 갔다 하니까 저거보다 좀 높겠죠. 자, 그 다음에 제일약품 우리가 요런 걸 한번 보자고요. 뭘 보냐면 이제 이 회사가 그동안 돈을 잘 벌었는지 최근 1년간은 어떤 매출액 구조가 있었는지 기본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자, 보게 되면은 재무 정보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볼게 보면은 작년 3, 4분기, 4, 4분기 그리고 올해 1, 4분기, 2, 4분기를 보게 되면 1,7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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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0억 거의 고른 분기 실적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죠. 매출액 구조가. 근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 그다지 좋지 못해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기본은 최근에 주가가 작년에 좀 주가가 올라가긴 했지만 작년 하반기부터는 안 좋았던 이유도 바로 이런 매출액 구조, 그 다음에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에서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주가는 탄력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분기 실적하고 주가 흐름하고는 어느 정도는 매칭이 되고 있는 거죠. 연간 실적 볼까요? 자, 연간 실적을 보게 되니까 2017, 2018, 2019, 2020 3,700억 많이 늘었죠. 그죠? 2018년에 들어와서는. 그리고 조금 늘었어요. 그리고 조금씩 늘긴 하죠. 그래서 연간 실적을 봤을 때는 그래도 양호한 실적은 유지는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지금 분기 실적이 그다지 좋지 못한 거죠. 분기 실적이.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그러면 내용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상장 제약, 도입 품목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게 제일약품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상반기 매출액 3,460억, 전년 동기 대비 0.2% 정도는 올랐다.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이 기간 영업이익은 17억 적자, 전환했고 순이익도 마이너스 5억으로 적자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보이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8월 18일 날 2분기 영업 손실이 좀 9억 5천억 정도 났다고 하고 전년 대비 적자를 전환했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가 일단 리스크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맞게 지금 흐름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은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죠? 적어도 턴하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관료 손상, 그죠? 치료 복병, 뇌심근경색에 대한 제일약품도 도전장을 내놨다. 이런 건 뭐 7월 달에 나왔다는 얘기고요. 그죠? 뭐 해보겠다라는 거죠. 뭐, 그거는. 저건 뭐 실적으로 가시화시킬래 아직 멀었죠. 그죠? 자, 뭐, 그 다음에 이런 기사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전반적으로. 자,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여기 보시면 월봉을 보게 되면은 이런 추세를 깨버렸죠. 그죠? 올해 들어와서 깨버리고 반등을 했는데 그 전에 올라가던 이 추세의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깼다가 반등을 했다. 여기 맞고 떨어졌죠. 근데 여기를 보시면 그 전에 여기 6만 원대 이 자리는 하루 이틀에 형성된 게 아니라 2017년 그리고 2018년 때 만들었던 자리고 작년에 한참 또 헤맸었죠. 안착을 못하고 그러다가 후반기 때 잠깐 밀렸다가 탄력을 받고 올라갔습니다. 그죠? 근데 이 자리는 지키지 못하고 빠졌는데 이 자리 또 못 지켰어요. 그리고 반대에서 저항을 맞고 이제 흐름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어디까지 갈지는 몰라요. 그죠? 그러면 적어도 이 주가는 이런 정도에서는 반등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를 보겠습니다. 여기 2017년에 지지가 있었죠. 그 다음에 2018년도 있었고요. 2019년도 있었습니다. 여기를 작년에 코로나 할 때 웬만한 정도 다 빠질 때 같이 빠졌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지지를 하고 갔었죠. 그 다음에 또 지지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 25,000원에서 32,000원대는 의미가 있는 자리가 형성되어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여기서는 적어도 반등이 시작이 돼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적이라는 부분이 2021년에 3, 4분기 실적이나 내용이 좋아지는 내용이 있다면 반등이 시작될 수 있겠죠. 항상 주가의 흐름을 바꿀래 모멘텀이 있어야 되겠죠. 재무제표가 좋다든지 어떤 기타 내용이 좋아가지고 상승으로 갈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일약품은 어떤 거다? 그런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3분기 실적 내용이 어떻게 반영이 되고 첫째는 주가가 밀린다 하더라도 신규 진입을 생각한다면 25,000원 내지 32,000원을 기준으로 잡아야 되겠지만 가지고 있는 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벗어나면 기술적으로도 벗어나게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의미 있는 자리까지 벗어나게 되면 이 자리가 지지였던 자리가, 지지 형성되어 있는 자리가 저항으로 바꾸면 주가는 다시 15,200원을 깰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25,000원에서 32,000원 사이에 지지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황대표라면 이건 해볼래요? 아니, 안 해볼 것 같아요. 왜냐면,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중간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기준이 없는 매매를 하게 되면 내가 항상 망설이게 되고 그 기준 없는 매매를 해서 내 느낌대로 올라갈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매매를 하게 되면은 그냥 내가 확실하게 어떤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 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심수죠. 그날 기분에 따라서 그래 이 저가를 안 깬다고 싶으면 물을 탈 것이고 깬다 싶으면 던졌다가 또 막 잡는 하여튼 이상한 매매를 하게 되죠. 원칙 없는 매매를 하고 저걸 그냥 쳐다보는 상태에서 그냥 내가 느낌대로 매매를 하게 되죠. 그걸 우리는 내동 매매라고 하죠.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저도 나름대로 황 대표도
시장에서 한 30년 가까이 주식을 보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꼭 그렇더라고요. 저도 다 경험해서. 그래서 얘가 적어도 이런 자리에서 의미 있는 25,000원 내지 3만원의 섹터를 들어가서 지지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렇게.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얘기, 모멘텀이 좀 좋은 얘기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 주가는 탄력을 받고 다시 반등이 시작할 수 있겠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여기 보시면 5만원대에 또 거래가 많았던 가격대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도 저항받고 여기도 지지받고 교차를 많이 했다는 얘기는 여기가 매물이 많을 확률이 높겠죠. 따라서 제일약품은 25,000원하고 3만원대 지지대, 그 다음에 5만원대, 5만원 약간 위에가 가장 중요한 가격대라고 보여집니다. 황 대표님, 그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25,000원 내지 3만원을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홀딩을 하고 있다. 이 라인을 베끼면서 추세 전환이 일어나서 첫 번째 5만원, 그 다음에 5만원을 넘어가면은 8만원대 이렇게 이어지는 자리가 형성되겠죠. 제일약품은 어쨌든 간에 25,000원과 32,000원이 기술적 자리로 매우 중요할 것이고, 그런데 모멘텀이 약간 부족하다라는 게 문제겠죠. 그런 부분들을 살피면서 봐야 되겠죠.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당연히 25,000원, 3만원 이탈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럼 황 대표 25,000원에 3만원도 지지를 못하게 되면 어떡할까? 당연히 깨지고 나서 반등을 할 때 25,000원에 3만원을 또 저항을 받으면 다시 15,000원을 갱신할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 25,000원에 3만원 벗어나서 놀게 되면 비중을 줄여주는 게 낫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저 밑에서 지지하는 거 보고 돌리고 또 모멘텀이 있는 거 확인하고 그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은 어쨌든 하락 진행형의 형태가 돼버렸습니다. 주봉도 이렇게 하락 진행형이 돼버렸고 월봉도 이렇게 하락 진행형이 돼버렸고 일봉도 지금 하락 진행형이 됐기 때문에 25,000원 내지 3만원 지지하는 거 보고 돌린다든지 아니면 지금도 열심히 돌려서 5만원대를 어떻게 저항을 받는 것을 극복을 하고 다시 8만원을 갈 때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신규 진입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25,000원이 3만원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들어간다든지 지금 상태에서 저 추세선을 돌려놓은 상태에서 지지 저항을 만든 상태에서 틀어졌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쨌든 가지고 계신 분, 그 다음에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 입장에서 25,000원, 3만원은 매우 중요한 가격대다. 그리고 올라오게 되면 5만원대 고비, 그 다음에 8만원대 고비 이렇게 있으니까 앞과 뒤를 동시에 보면서 판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황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참고사항으로만 보세요. 어쩌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황 대표는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자기 원칙이 있어야 되고 본인 스스로가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내동매매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기본적인 자기 매매 툴을 완성하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주린이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자기 기준 만드는 거 정말 중요하니까 황 대표가 그냥 나름대로 얘기해봤으니까 참고사항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문의집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이름 부탁드립니다.